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12부작 지식재산학개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명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1, 2강에서는 일단 지식재산학이 무엇이다라고 맛배기 그리고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식재산학의 꽃, 지식재산의 꽃, 전체 지식재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이 특허, 발명 특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다, 어떤 취지로 이 발명 특허 제도가 만들어졌다 정도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명 특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특허법 제2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발명.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냥 창작이 아니라 고도한 것.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전제가 자연 법칙을 이용했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발명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제 발명 특허라고 하죠. 특허를 받지 못한 발명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발명 중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그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발명의 실시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 그래서 얻었을 때 어떤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생산, 사용, 양도라고 하면 누구에게 주는 거, 권리를 넘겨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대여, 빌려주는 거, 권리를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수입은 특허권이 있는 제품, 뭐 어떤 기술, 어떤 물건을 타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한국이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발명의 비성립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연 법칙 그 자체는 안 되고요. 단순한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 위에도 있죠. 자연 법칙을 이용한이라고 했는데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 그리고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활동 이 정신활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가면은 특허받은 암기법 특허받은 문제풀이법 뭐 특허받은 뭐 논술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정신활동이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노하우는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테스트를 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정신활동은 그게 아니죠. 암기법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인 거지 사람마다 이게 적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허받은 암기법, 특허받은 학습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특허 출원한 학습법, 특허 출원한 암기법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얻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 냈어. 내가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일 먼저 출원했어. 요까지는 어필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출원이랑 등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용해서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특허 제도의 역사 어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patent, patent, patent가 이제 특허예요, 영어로. 이거의 공개된 것, be opened, 공개된 거, 열려 있는 거를 뜻하는 라틴어의 페테레, 페테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것. 특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공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보의 공개 대가로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를 공개하는 대가로 특정 기관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게 특허 제도입니다. 최초의 특허법은 이제 그 1474년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했습니다.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반도체 회로에 대한 배치 설계권에 대한 신지식재산권을 93년도부터 제정을 했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법을 제정하는데, 이태리에서도 그랬었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똑똑해요. 일단 이 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1594년에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갈릴레오의 양수 광기형 기계에 대한 특허, 이 등록된 기록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현대 특허법의 시초, 그러니까 현대 특허법과 굉장히 좀 흡사한 이 포맷 틀을 만들게 된 거는 영국의 전매조례, 1624년에서 1852년 이 전매조례가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크고요. 선발명주의, 현재 특허제도는 이제 선출원주의인데 이 선발명주의, 이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 그리고 이제 독점권은 14년 정도 준 거. 지금 이제 보통 20년 주고 있죠. 그리고 공익 위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불인정한다. 이건 뭐 지금도 비슷하고요.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나 증기기관 등이 요 시대 전매조례, 요 시대의 이 현대특허법의 시초, 이 영향, 이 영국의 전매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유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산업 발전에 결국 이바지하라라는 취지가 특허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취지가 뚜렷하게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가서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빅4라고 하죠. 글로벌 빅4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보다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일본이 산업 이 수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학자들은 훌륭하지만 기업들도 훌륭하지만 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본도 정치인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좀 잘못 만져서 이 특허 쪽이 약간 맛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한테 이 글로벌 넘버 3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부동의 넘버 1은 미국이고 넘버 2가 중국인데, 사실 중국은 좀 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짝퉁 뭐 이제 진짜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특허도 많고요. 특허라고 할 수 없는 것도 그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뭐 넘버 2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발전, 이 과거를 좀 거슬러 가보면 1882년, 100년도 넘었습니다. 한 140년 전이죠. 지석영 선생이란 분이 상소문에서 특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도화가 되지는 못했고요. 1908년에 이제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지만 이건 이제 일제 시대 때고요. 사실상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 뜻있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다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청으로 이제 개청이 1977년에 있었고, 요게 중요해요. 79년에 가서 이제 세계 지식재산기구 와이포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꿈꾸게 되고, 요때부터 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파리 협약에도 이제 80년도에 가입하게 되고, 요 정도 좀 우리나라 특허제도 흐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태리 같은 국가는 뭐 5, 600년 전부터 특허 제도가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도 3, 400년 전부터 뭐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이 와이포에 가입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분들, 특허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기술 관계자분들,
발명가분들, 기업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시다. 정치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시다. 그래서 글로벌 너버퍼, 유럽 전 대륙을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특허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특허 제도,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이란 걸 해야 돼요. 출원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허청에 심사를 해주십시오라고 뭐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출원한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의의가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내가 이 아이디어 이날 출원했어. 내가 제일 먼저 낸 거야. 내가 이 아이디어 제일 먼저 생각해서 냈어.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 그래서 이게 등록이 못 되더라도 이 아이디어에 대한 원작자는 나다. 이런 거를 이제 기록으로 좀 히스토리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출원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이 출원 절차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이제 3가지 정도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권리주의입니다.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그러니까 출원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한다 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달주의인데, 특허 출원을 할 때 서류 접수는 이제 도달하는 시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자 출원을 다 하니까 뭐 큰 그게 없는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서류 등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발신주의, 요 이제 등기 같은 경우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이제 다 도달주의.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우체국에 기록이 남으니까 붙인 날짜. 그리고 이제 특허권 및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 국제 출원 서류는 등기로 보내더라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요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자 출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약간은 형식적이 되어 간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몰라서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들 같은 경우 변리사 사무실이나 뭐 특허법인에 맡기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하시다가 아마추어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건데, 수수료 납부주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출원 내가 제일 먼저 했어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내면 헛방입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돼요. 출원료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수료를 불납 시 보정명령 대상이고, 이에 불응 시 그 절차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안 내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출원을 하고 이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내가 출원 제일 먼저 했어, 이걸 기록을 남기고 그 이후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 특허청에서 이제 짜놓은 기준에 맞는 이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뭐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사 절차.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 서류를 특허청에 계신 심사관분들이 심사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본 원칙 4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심사주의. 특허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고요. 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 특허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전체 전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부여한다는 의미고, 선출원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선발명주의가 나왔는데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발명주의는 먼저 만든 사람 중심이지만, 선출원주의는 서류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이 중심이에요. 동일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일을 하시다 보면 비슷한 아이디어 낼 수 있잖아요. 특히 동종업계 계시고 이런 분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심사를 할 때 등록을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 부여.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 내 거야. 내가 먼저 이 아이디어 냈어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출원주의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정 및 보정 제한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정을 통해서 이제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자출원을 쭉 해봤지만 그 특허 법인이나 특허 이제 전담하는 변리사분들도 요거를 서류를 한 번에 통과를 잘 못하세요. 보정 명령을 대부분 받습니다. 전문적인 명세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런 부분은 좀 미비합니다. 요건 어떠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명령에 맞춰서 보정을 하면 되고요. 심사 지연 제3자의 불이익을 방지 위해 내용 및 시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까지 수정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줍니다. 무작정 기다려 줄 수 없잖아요. 무작정 기다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뭐 이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딱딱딱 잘라서 가이드를 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주의. 출원하고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이 특허 출원한 거를 어떤 용도로서 내가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 선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 홍보 차원에서 냈던 이제 특허 출원했던 것들을 선공개 신청을 해서 출원한 지 한 달 만에 공개된 특허 출원한 케이스들이 꽤 있고요. 출원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이제 공표, 그러니까 타인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그게 특허 정보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키프리스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키프리스나 뭐 윕스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키워드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출원하고 바로 이제 정보가 검색이 안 되다가 선공개를 이제 신청해서 한 달이 지나서 검색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제3자가 기술 정보로 이용 가능, 중복 투자 및 연구 방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막 연구 개발 열심히 해서 특허 지금 출원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후발주자가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아. 검색이 안 되니까 이 아이디어 나도 투자하자. 개발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한참 투자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중간에 앞에 냈던 선출원했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되고 나면 뒤 후발주자는 그냥 이제 닭 쫓던 뭐 개 뭐 이런 꼴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 보고 영감을 더 받으라는 취지로 오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술, 중복 투자, 연구 방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정보로서 이용 가능 이런 취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사 청구. 심사 청구 과정에서 이제 기본 원칙을 좀 두 가지만 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등록주의.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로 이제 나누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등록주의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심사한 게 등록을 또 해야지만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돈 내는 거 얘기 나왔지만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허료 납부해야 되겠죠. 이 우리나라 특허법도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특허료 납부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돈 내야 돼요. 이 권리를. 특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출원하면은 3년치를 보통 같이 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게 뭐 복리이자처럼 등록료가 막 빵빵빵 뛰어요. 그러니까 쓸모 없으면은 권리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 등록료 내는 게 비싸고 이 수익을 못 만들어 내니까 수익을 못 만들어낸 것 대비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면은 권리를 포기하고 만인들이 이거 가지고 영감을 받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 기간에 등록료 미납 시 출원인의 특허 등록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 그러니까 3년 처음에 이제 권리를 주는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돈을 안 내면은 3년치 딱 되고는 이제 그냥 땡 하고 권리 날아가겠죠. 요런 특허 제도에서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출원해서 등록까지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튜브 버전으로 전해드리는 그 지식재산학개론 발명 특허의 개요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제 설명드리진 않고 주요 몇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출원을 하면은 방식 심사 정하고 이제 IPC 분류라고 해서 이 특허가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어느 기술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1년 반 지나면 출원 공개,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 청구, 심사가들이 이제 심사 청구, 그리고 이제 요거 전에 뭐 돈을 더 내고는 이제 우선 심사 청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등록하기 위해서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체 심사, 심사관들이 심사하는 단계, 재심사의 청구. 이게 뭐 실체 심사하고 나서 출원인에게 당신이 낸 서류에 뭐 좀 요런 하자가 있다, 요런 거 보정해라, 예, 그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심사한 거. 그래서 등록까지 최종되면은 정보 제공,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요 단계인데, 일단 특허 출원 단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 저 공개해도 괜찮아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받고 싶습니다, 이거고요. 또 한편으로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 아이디어 내가 제일 먼저 냈어 하고 선포하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원 서류의 작성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제가 이제 아이디에이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아이디어 메모법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거 메모한 거 가지고도 출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요, 발명의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함, 출원서, 예, 출원인의 인적 사항이나 특허 출원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사항, 그리고 명세서, 이게 핵심인데 아이디어 메모 한 개, 요 명세서랑 매칭이 됩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문장을 통해 게재한 서면, 요게 핵심이에요. 문장을 통해 게재한 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면이 들어가는데, 발명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표시 명세서의 보조 수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면으로 아무리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명세서상에서 그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권리 못 얻습니다. 도면은 명세서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뭘 발명했는지, 어떤 권리를 얻고자 하는구나라고 이게 표현한 거를 이해를 못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도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약서, 기술 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C 분류로 바로 넘어갈게요. IPC 분류는 이제 국내에서 특허 출원이 된 경우 특허청은 당해 출원을 국제 특허 분류와 선진 특허 분류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특허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안 그러면은 좀 혼돈이 있겠죠. 그 분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고, 심사 시 이제 선행 기술을 조사하기에 용해요. 이게 뭐에 관한 발명이다, 뭐에 관한 기술이다라는 게 명확해야지 그거에 관련된 이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선행 기술이 없어야지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찾기 편하겠죠. 그리고 심사관이 심사 담당 분야를 정하는 기준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심사관도 보통 특허청에서 지금 발명 특허는 한 11가지 발명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딱딱 나눠서 전문가들이 나뉘는데, 화학 뭐 이런 거 하시는 분한테 기계 발명 갖다 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담, 예, 요거 이제 전문적인 심사 가능하도록 전담에 딱딱 맞게끔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제 특허 문헌의 수집, 정리 및 검색의 수단으로 사용. 이게 정보의 공개라는 게 결국은 누구나 잘 검색을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 제공되는 거.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지, 잘 봐야지, 찾아봐야지 또 좋은 아이디어 내고 더 좋은 발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정보로서 가치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특허 문헌이 이제 기술 정보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원 공개. 예, 특허 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 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 심사할 거냐 말 거냐, 이 상관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특허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표. 누구나 이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출원 공개의 목적, 예,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이제 출원 시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데, 그 20년 동안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시작점, 출발점이 출원일부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랄까, 소송이라든지 침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붙었을 때 요 금액을 좀 합리적으로 뽑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투자 연구를 방지하는 게, 앞에서 설계했듯이
이 공개 안 된 정보 때문에 정보가 공개 안 돼서 못 모르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 방지하기 위한 거. 그리고 추론 공개한 후에는 추론에 대해 공지기술의 지휘에 의해 후추론 등록 금지. 예, 후추론 등록 금지. 요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 딴 사람이 또 추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의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 청구. 요거 중요합니다. 심사 청구. 청구된 모든 특허를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한다고 해서 추론과 심사를 분리해요. 그래서 그 변리사 사무실 이런 데 상담을 해보시면 출원료 얼마, 그리고 이제 심사 청구를 기간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심사 청구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얼마, 여기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 그러니까 출원하고 나서 3년 이내 신청을 해야지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청구의 요건은 심사 청구인 있어야 되고요. 심사 청구의 대상, 출원 발명이 특허청에 적법하게 출원 계속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원 중간에 취하, 포기, 뭐 무효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예, 심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출원은 3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합니다. 예, 취하로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심사, 재심사의 청구, 요거를 이제 그 실체 심사, 재심사의 청구를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실체 심사, 예, 출원된 특허를 특허청의 심사관들에 의해 심사를 진행하고 거절 이유가 있을 시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특허 결정하는 절차. 예, 이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정하라라고 주면은 이제 재심사, 보정해서 주면 이제 재심사, 이러면 이제 다시 실체 심사처럼 재심사가 시작되고요. 실체 심사 단계는 이제 심사 1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있을 시에 최초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번 일단 기회를 준 거죠. 이거 보정해서 다시 보내서 두 번째 심사를 합니다. 두 번째 심사에서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 보정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를 하는데, 최초 통지한 거절 이유면 특허 거절 결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절 이유 요거 보정하라 그랬는데 요거를 제대로 보정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땡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를 보정해라, 다른 거를 조금 더 보완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원인으로부터 심사 3단계, 출원인으로 받은 의견서 보정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사, 심사 2단계에서 통지한 거절 이유면 특허 거절 결정. 그러니까 최초,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이유 아니면은 등록인 거고, 예, 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절. 어쨌든 기회를 처음에 심사하고 나서 두 번 정도 더 얻을 수는 있다. 예,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명 특허의 개요, 예, 발명 특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2부작 지식재산학개론 유튜브 버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진짜 풀 버전 A부터 Z까지 다 설명,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한 학기 수업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교양 수준 혹은 맛배기 수준으로 이 정도 들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지식재산이 뭐다 감은 이제 잡으실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오늘 일단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4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